왜 치아가 깨지거나 했을 때 뭐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치아가 깨지거나 충치가 생겼을 때 초기에는 충치 치료만 하면 되죠. 소위 그 침전을 한다. 이래서 아말감이라든지 레진으로 떼우면 되는데 많이 깨어지거나 혹은 충치가 깊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라고 덮어 씌우게 돼 있는데 그 씌우는 것은 크라운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 우리가 치관 크라운이라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왕관처럼 생겨서요. 예. 그래서 크라운처럼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크라운이라 그러는데 그 크라운은 그래도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는 편이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치료할 시기를 놓치거나 좀 더 심하게 돼버리면은 한가운데 치아가 하나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양쪽에 자연 치아를 깎아서 그 없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보완을 해주는 그런 것을 브릿지라 그러죠. 다리 형태다. 그래서 교각이 있고 상판이 있는 브릿지 형태라서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크라운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세 개가 카운팅이 됩니다. 하나가 아니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중단을 할 것 같으면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플란트가 굉장히 비싼 걸로 사람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운데 치아가 하나 빠지면은 양쪽에 자연 치아는 건드리질 않죠. 건드리질 않고 그대로 쓰니까 그것은 임플란트 하나만 하니까 거기에 비용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저렴하게 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2개까지 저 보험으로 혜택을 줍니다. 앞으로 아마 금년 7월부터는 또 70세부터 좀 내려서 확대했을 겁니다. 내년 7월부터는 65세까지로 또 확대가 된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63세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래갖고 다 치아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가 상하고 나면 이제 충치 치료를 받게 되는데 뭐 아말감도 있고 레진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본래 이제 충치가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고 와동을 형성하고 그 자리에 은가루를 넣습니다. 그런데 은가루가 그냥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순이라는 액체 금속에 같이 섞어서 꼭 짭니다. 그러면 이제 진흙처럼 덩어리가 되죠.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말감인데 이것은 벌써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한 1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널리 쓰여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여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이 와동이 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전치부 앞니 같은 경우는 레진을 씁니다.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메우기도 하고 또 그거 대신에 가장 치아와 인체에 친화성이 좋은 금으로 만들어서 고사리에 메우기도 합니다. 여기 인레이 금 있잖아요. 네. 저 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전혀 없고 또 무릅니다. 그래서 아래위에 씹을 때 참 잘 맞아줘요. 그래서 우리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레진 많이 하죠. 레진으로 해서 치아 색깔과 가장 근접하게 하는데 이것도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요.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을 여러분 물속에 담궈서 햇볕에 자꾸 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표가 나요.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마다 새로 해줘야 돼요. 그게 또 이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치아나 구강에 대해서는 사실 치과에 가면 비싸다, 무섭다 이래서 맞아요. 안 가서 고민,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주시죠. 어떤 분이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잇몸 그 뼈가 이게 많이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를 또 할 수 있나 그걸 또 궁금해서 좀 제가. 예, 뼈가 내려앉고 네. 폭이 좁고 하면은 그래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내려앉을 때는 뼈를 위로 올릴 수 있는 뼈골 이식술을 하게 되고 폭이 좁아지면은 이것을 폭을 넓혀주는 고골 증강술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넣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다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걱정 없다. 이제는 뭐 일을 해놨으니까 끝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리를 뽑았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자연 치아도 뽑았는데 임플란트는 엄마 솜씨가 아니에요, 이게. 이건 어떤 치과 의사의 솜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엄마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그 사이에 누적이 되면은 그 하반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소위 말하는 청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저는 있잖아요. 이가 뜨거운 거 같은 거 이렇게 찬 게 다음에 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스킬링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라고 그러는데 자주 하면은 이가 사이가 벌어진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선생님? 예, 저 치주병을 예방하는 가장 1순위가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도 그래서 우리 저 국민건강보험에서 2014년 7월부터는 20세 이상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한 6, 7만 원 했던 것이 지금 아마 한 15,000원 정도 네, 할 겁니다. 15,000원,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민 전체에 치주병을 예방하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본래 치아 사이에 치석이 있던 것을 다 떼내고 나면요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그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1년에 한 번씩 해줘도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은 하면은- 의료보험이 돼요. 예. 예.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 너무 자주 한다는 말이 네. 1년에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1년에 저 아, 치주과 두세 의사가 번. 네. 저 진단을 해서 아, 이분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꼭 해야 됩니다. 네.